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버릇으로 여길 때 정신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가 모두 내 것이 된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것을 버릇으로 삼아라. 그런 뒤 목표를 정해 행동을 시작하면 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7년과 2003년에는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국세청이 개인 납세자 순위를 발표하던 시기에 1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죠. 그러나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를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 불리기도 한 사이토 히토리의 책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스며들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책방 7화 시작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하기 직전에 공기의 저항을 크게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공기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의 출력을 높여 그에 대항한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앞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내려 할 때 숙명처럼 주변의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라. 나쁜 기운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매일 밥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생기듯이 마음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마음에 힘을 주는 에너지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편이다. 당신에게 그럴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끌려와 당신의 에너지가 되어준다. 이러한 끌어당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근처에 사는 이웃 가마타 씨에 관한 이야기이다. 가마타 씨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제법 큰 상점의 주인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바쁘게 일을 한다. 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매번 노느라 바쁘다.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는 동생을 보며 가마타 씨는 생각했다. 저렇게 한심한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가마타 씨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물었다.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힘든가요? 그때 가마타 씨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잠깐만 생각해보니 동생이 논다고 해서 그 녀석이 힘들 건 없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동생이 상점 정리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이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내가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버릇으로 삼아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혹시 가마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셨나요? 성실하게 일하는 가마타 씨와 매일 놀기만 하는 그의 동생. 누가 봐도 가마타 씨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마타 씨는 동생을 보며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가마타 씨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 즉 동생이 놀든 말든 내 삶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한 순간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제야 동생이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는 힘들다. 내 삶은 고달프다. 나는 운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끌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즐겁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되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는 비싼 시계처럼 매우 세심하게 움직인다. 정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니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따라 별이 탄생하고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 존재를 우주의 힘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신은 인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저 끝없이 베풀 뿐이다. 즉, 우리가 힘들어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당신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의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다. 자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은 영화감독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맡은 배역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에게 신이 이렇게 요구한다면 불평 없이 그 역할을 해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배역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말이다.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면 한두 마디 정도 대사를 할 기회가 온다. 더욱 열심히 하다 보면 그보다 좋은 역할도 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역할에 불만이 많다. 가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착취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솔직한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할 때 비로소 실력이 자란다. 마음을 열고 신이 주신 내 역할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다. 모든 보석은 자신만의 광채를 지니고 있다. 당신은 왜 노란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며 붉은 보석에 노란색을 섞으려 든다면 어떨까? 이처럼 우주의 섭리에 반하는 일을 할 때 무리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호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나를 바꾸던가 아니면 상대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그러니 절대 애쓰지 마라. 노란 보석은 노랗게 빛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모두 가치가 있다. 바꾸려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아름답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지닌 보석의 색깔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행복은 결국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 만들어지고 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즉,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찾습니다. 결국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영화에 비유하며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맡은 역할에 불만을 가지며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하듯이 불만을 가지기보다 주어진 역할에 진심을 다할 때 더 나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 모습 그대로 빛나게 해주세요. 나는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회사와 맞지 않는 직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점을 말해주었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내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는 내가 해고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기 위해 신이 보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해고당할 때까지 계속 나쁜 행동을 반복했고 아무리 배려해도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일 고민만 하거나 그 직원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소모하면 힘들어질 뿐이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쓸모없는 사원은 해고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초창기에 함께했던 직원들 중 한두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예전보다 한 수준 낮았던 시절에 회사가 만들어낸 파동을 따라 모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은 한두 명은 내가 발산하는 파동에 필사적으로 맞춰가며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다. 일단 회사가 성장하면 기존 사원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발전한 회사가 만들어낸 파동이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전부터 나를 따랐다는 이유로 남은 사람을 반드시 승진시킬 필요는 없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버틸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짐을 주면 결국 그들은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번 내용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수준의 긍정 마인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 마인드는 말로 하기에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나 또한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현실도 그렇게 흘러가고 긍정적인 기운을 품는 순간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